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효 시장의 그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시장의 규모가 작고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 국가이기 때문에 유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규모가 작지만 네거티브 규제를 한 나라들을 봤더니 영국과 인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규제 전략을 통해서라도 유효 시장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반면에 시장의 규모가 크지만 포지티브 규제는 생각보다 유니콘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로 독일과 일본입니다. 근데 시장의 규모도 크지만 네거티브 규제를 실시한 나라들은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유니콘 전략의 인사이트를 도출해 본다면 거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에서의 탈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유니콘을 투자하는 데는 대체 어디가 있을까? 지금은 유니콘 투자처가 굉장히 펀드가 많이 조성이 됐는데 주로 이 유니콘 투자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털, 사업회사들이 주로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면서 하는 그런 투자처에서 많이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글로벌 CVC가 유니콘의 주요 투자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유니콘은 절대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상생 관계라는 것이죠. 이들의 유니콘의 비즈니스를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략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를 듀얼 컴퍼니 현상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하냐면 시장 자체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작기 때문에 운영 활동, R&D 기술 개발 같은 거는 본사에 둬요. 다만 마케팅과 그리고 투자를 받는 쪽은 시장이 넓은 쪽, 미국과 영국으로 진출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벤치마킹할 정말 좋은 전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외 이전한 기업들이 봤더니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실리콘밸리를 선택해서 거기서 많은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그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콘의 조건의 관점에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콘 기업의 사업 영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그림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O2O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O2O 정말 많이 듣겠지만 자, 온라인의 비즈니스와 그리고 오프라인의 비즈니스가 서로 융합하는 영역. 고객들의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AI의 맞춤 예측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 여기에서 유니콘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스타트업 유니콘의 70%와 시가총액 상위 10위의 70%가 모두 O2O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의 3대 서비스를 보면 바로 O2O 플랫폼을 통한 일단 연결의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기초 토대를 마련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인 후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자, 맞춤의 그런 서비스를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걸 더 맞춤의 데이터가 더 쌓였을 때 이들을 위한 최선의 그런 구독 서비스를 또 다시 역제안하는 그런 일련의 비즈니스 진화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는 어떤 부분에 이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런 표준을 선도하는 그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화,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과 연동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 기획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역시 기술 개발과 시장에서의 그런 활동을 도모하게 되겠고, 이 둘이 만나는 영역이 바로 지금의 소위 말하는 테스트베드,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가능성을 만든다면 제도가 걸림돌을 제거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조건, 공간의 분석에서 분석했던 결과인데요.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던 결과는 4차 산업혁명의 유니콘 비즈니스에서 봤더니 공통된 기술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플랫폼과 인공지능이었다는 것이고, 공간적인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들은 거대 유효시장을 갖고 있더라. 즉, 규제 개혁, 네거티브 규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화, 좀 더 큰 시장 쪽으로 나가려는 그런 전략이 있었다. 그리고 조건의 분석, 조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융합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그럼 이러한 유니콘 비즈니스의 융합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오토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위해서 융합한다는 것이죠. 자, 1, 2차 산업혁명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혁명이었다면, 자, 3차 산업혁명부터는 온라인의 혁명이 드디어 시작이 되죠. 그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난 이 교집합의 영향이 점점 늘어나는 오토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니콘들은 정말 발빠르고 영리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단 6년 만에 기업가치 1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토 융합의 본질은 사실 어떤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규제가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기술 융합과 규제 개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약 99%가 규제가 더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콘의 분해 융합 사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샤오미와 펠로톤이라는 이 기업이 하드웨어 기업일까요? 소프트웨어 기업일까요? 다른 질문입니다. 와비파크와 23&me는 그들은 사물을 다루는 기업입니까? 정보를 다루는 기업입니까? 자, 바이트댄스와 인스타카트는 이들의 사업 영역은 오프라인입니까? 온라인입니까?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융합해서 그 비즈니스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제품과 서비스 융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CPS, 현실과 사이버를, 사물과 정보를 모두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의 영역도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그 융합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융합하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개인과 집단, 일과 놀이, 대기업과 중소벤처, 모든 것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융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스입니다. 우리 정말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금융업의 분해 융합 사례로 소개를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은행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분해가 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분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타은행, 토스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분해된 걸 다시 플랫폼을 통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은행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너희들한테 제공을 해줄게 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렇게 개별 기업들은 원래 정통적인 기업들은 서비스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조하고 어떻게 물류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의 일련의 파이프라인을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각각의 영역들이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서비스만 잘하는 기업이야. 아니, 나는 제조만 잘하는 기업이고 나는 물류만 잘하는 기업이야. 이렇게 다 분해가 되는 것들이 그럼 우리 서로 잘하는 것끼리 뭉쳐서 연결해가지고 더 큰 시장을 향해서 같이 나가보자.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융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분해를 통해서 기업과 업무가 분해가 되고 초연결을 통해서 기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지게 롱테일화 되고요. 그리고 초융합을 통해서 기업 생태계 자체는 자기 조직화되는 최적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유니콘의 비즈니스, 시간, 공간, 조건의 융합에서 본다면 3차원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이렇게 개인화되고 초분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콰지라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많은 법령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봤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방향을 확정하고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행정규제 기본법을 비롯한 규제 혁신 5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어떤 발전 방안을 새롭게 발표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런 개정 사항들이 반영이 된 규제 정비 종합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로 말하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들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규제 전략이 무엇이냐라면은 지금 우리 현 체계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사실 제일 나은 대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이냐? 규제 샌드박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총 3가지의 그런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성격 자체가 사후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로 각 부처에서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를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뭔가 선허용과 후 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를 보면은 195건 정도의 승인 성과가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1년 만에요. 그건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더니 주로 규제 샌드박스 그런 추진 현황을 봤더니 실증 특례를 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실증 특례는 많은데 신속 확인은 승인이 저조할까? 왜 없을까? 상대적으로. 라고 봤을 때 사실 적극 행정문으로 승인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물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적이더라고요. 개별 부처가 서로 신청 서류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실증 특례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연계가 없어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이든 정비 계획이든지. 그리고 세 번째, 임시 허가와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임시 허가 실증 특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해요. 임시 허가 실증 특례는 사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구분해서 서로 다른 각기 해석상을 가지고 임시 허가로 신청을 했다가 그 담당 사무관이 아니다. 실증 특례로 하셔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부처마다 근데 해석하는 것도 다 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선이 있는 거면 차라리 총합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이 규제 샌드박스 운영하는 걸 가지고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그 결과를 봤더니 아직도 규제 샌드박스 되게 좋은 제도인데 너무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그리고 부처별로 서로 행정 처리가 너무 달라. 서류도 다르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라는 불편이 그 설문 결과에서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뭔가 피규제자, 기업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쉬운 활용을 좀 도울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규제 통합 시스템을 정책을 지금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냐면요. 지금 딜로이트에다가 지금 프로젝트를 의뢰해서 진행 중인데 규제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규제 내비게이터가 뭐냐면 진짜 내비게이터처럼 미리 지도를 알아보고 가는 것처럼 기업들이 내가 생각한 비즈니스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어떤 나라에 있는 그런 규제들과 그 속성들을 데이터로 다 DB화시켜서 기업들이 내 비즈니스만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규제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라는 신호등처럼 표시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이제 이 플랫폼을 한번 사용해봐 라고 해서 딜로이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그거를 정책적으로 제언하기에 지금 연구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인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 기업들이 이제 규제를 걱정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잘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은 마치고요.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